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다는 상온 초전도체 이야기로 국제과학계가 한바탕 술렁이고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한국 연구자들이 개발했다고 밝힌 상온 초전도체 LK99는 올 초부터 커다란 화제를 몰고 왔던 챗 GPT를 밀어내고 온라인상의 초특급 화제가 되었고 세계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상온 초전도체의 발견이 왜 이렇게 국제적인 화제이며 노벨상 수상감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초전도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응용하면 전력을 송전할 때 손실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어서 초전도체를 꾸미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전기 저항이 사라지면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어 에너지 이용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초전도체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물체 밖으로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밀어내는 힘으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같은 차세대 교통수단도 개발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하 섭씨 200도의 극저온 환경이나 초고압 환경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은 구리와 납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진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초전도 현상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나 무손실 송전, 하이퍼루프, 정밀계측기, 핵융합로 등과 같이 인류가 꿈꿔온 기술 혁신에 성큼 다가설 수 있고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00여 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 나섰지만 여전히 수건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연구진 중 한 명이 지난달 22일 사전 출판 논문 온라인 공유집 아카이브에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초전도체에 관한 논문 2편을 올렸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아직 다른 과학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즉 학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논문을 올리는 곳입니다.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등 이 회사 연구진을 주축으로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 김현탁 박사 등이 이 논문의 저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논문에서 변성납, 인해석 결정 구조인 LK99라는 짙은 회색물질이 임계온도 127도에서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납과 인해석 결정 구조인 LK99 물질을 이용하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계온도 이하인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라나카이트와 인화구리를 925도의 고온에 5시간에서 20시간 구워 만든 이 물질이 초전도 현상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인 제로 저항과 자기 부상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연구진은 납을 기반으로 한 인해석 구조에서 납원자 10개 중 1개가 구리로 치환되면서 약간의 부피가 줄어든 것이 초전도 현상을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논문이 나오자 전 세계 학계가 술렁였습니다. 사실 초전도체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10여 명을 배출한 세계과학계의 블루오션 연구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깊습니다. 초전도체 발견과 개발의 역사는 무려 110여 년에 이릅니다. 그동안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카메를링 오네스는 19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 연구진의 논문이 나오자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저마다의 해석과 평가, 추측을 소셜미디어 등에 쏟아내고 심지어 증시에선 관련 기업 주식들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초전도체 밈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로 위상이 달라진 미래의 대한민국을 과장해서 밈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은 초전도체 물질로 건물을 지어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반포 한강공원에 떠있는 세비섬은 영화 아바타 속 공중섬처럼 물이 아닌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는 상상입니다. 초전도체가 되면 물질 내부에 침투했던 자기장이 밖으로 밀려나므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등 다수의 연구진들이 고려대 내 벤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라 고려대 교수 이름을 딴 상이 새로 생긴다. 초전도가 진짜면 고대는 미국 하버드와 통합하고 세계 1위 대학이 된다. 연세대는 라이벌 고려대를 이기기 위해 저항 없는 초전도빵이나 와이파이 무선 샤워기 등을 개발하고 이런 대학 간 경쟁으로 한국이 발전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도 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런 놀이에 동참해 자랑스럽다, 부럽다라는 반응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일본은 동조선이다 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증 없이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앞서 미국 로체스터대 랭거디아스 교수 연구팀이 202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대기압 100만 배 압력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재현이 불가능하다며 논문이 철회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 연구진들도 완벽한 구현을 위해 논문을 더 충실히 만들고 비교적 순도 높은 LK99를 분리해서 농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연구팀의 한 교수가 합의 없이 관련 논문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의 연구팀은 해당 논문이 무단으로 올려진 논문이라 인터뷰 후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연구팀 수장인 이석배 교수는 고순도의 LK99를 추출한 후 과학계 앞에서 고순도 LK99를 손에 들고 보여주며 이게 바로 상온 초전도체입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논문이 미완성인 채로 대중에 공개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논문에 담긴 LK99의 제작법이 자세하지 않아 여기저기서 LK99의 합성에 실패하기 시작했고 한국 연구진이 발견한 원리에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문 공개 10여일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LK99는 비교적 만들기 쉽다는 점 때문에 비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이미 수십 개 팀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재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터무니없다며 회의적이었던 해외 여론이 검증이 시작되자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시네드 그리핀 연구원은 LK99에 대한 논문의 내용을 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해당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알아봤더니 전자들이 초전도성을 띌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고 밝혀 한국 연구진의 희망적 소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연구진들이 제시한 조건에서 같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재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정확한 레시피가 아닐지라도 LK99의 물질로 합성한 시뮬레이션에서 초전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이 LK99 합성에 성공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창하이신 화중과기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LK99 결정 합성에 성공해 마이스너 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현재 반자성 현상만 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기 저항이 0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화중과기대 이외에도 베이징 항공우주대, 중국과학원 등이 LK99가 진짜 상온상합 초전도체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역시나 예상대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LK99 역시 중국이 발견한 기술이라며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이 중국 논문을 빼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LK99가 진짜로 밝혀지면 중국은 한국에 그 성과를 달라고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댓글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이미 빠르게 특허 신청을 마쳤습니다. 특허청 특허 정보검색 서비스 사이트 키프리스에 따르면 이석배 교수가 대표로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초전도체와 관련해 4건의 특허를 신청했고 이 중 가장 처음 특허 신청을 한 건은 이미 심사가 완료돼 지적재산권이 발생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낸 특허 중 심사가 완료된 특허의 이름은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의 제조 방법 및 그 화합물입니다. 연구소는 이후에도 초전도체 관련 특허를 신청했는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지난 4월 LK99에 대한 상표권도 출원했습니다. 이석배 교수 연구팀의 초전도체는 워낙 생소한 방식인데다 상온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시대를 앞서간 성과이기 때문에 해외 학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은 현재도 샘플이 있다며 학계의 검증을 받고 언론에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한 번의 실험에서 초전도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완벽한 레시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은 벌써부터 기술 유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한 국내 네티즌은 이번 초전도체 사태를 두고 가장 조심해야 할, 발생해서는 안 될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국내 연구진들이 초전도체 검증 불가로 결론을 짓고 대국민 사기극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초전도체 관련 분야 연구의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끊어지면 연구 인력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그 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중국이나 일본에서 진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이런 결말만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전도성을 완벽하게 검증해내기 전까지 섣부른 긍정도 부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원하여 진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맹신도 터무니없다는 부정도 아닌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해봤어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